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가 되겠죠. 첫 거래일은 일단 한산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 하락도 좀 눈에 보이네요.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 2,315포인트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쪽으로 오전장에 많이 쏠려 있다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보합권 정도에 머물게 됐고요. 그래도 상승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예상지수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오른 694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690선 중반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오후장에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관측됐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쪽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일단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씩 커지는 흐름들도 관측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동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막판까지 거래소 쪽에서 기관의 매수 탄력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거래 제한폭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마감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총 거래소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5가지 종목들이 현재는 예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소 쪽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였던 한국 엠코르 유전 이 종목이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5원 정도에 마무리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별로는 4가지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무게가 크게 쏠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MDS테크고요. 오후장에서 움직이더니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 올립니다. 네,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54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당 3주간 무상증자 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 현재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이어서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스틸 이 종목을 보시면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벌써 이틀째, 2거래일째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도 6,000원선 넘기면서 6,060원에 마무리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웹스입니다. 웹스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3,645원 정도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코디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050원 정도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리스팅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경보제약이 15% 정도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역시나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품의 사재기 현상이 다른 아시아 국가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싹쓸이하면서 감기약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비 이 종목 역시나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3거래일째 급등합니다. 삼화왕관 이 종목과 조금의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좀 작고요. 신고가는 바로 돌파하는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마지막에 탄력을 좀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에어부산 8% 정도 오르면서 2,540원 부근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장 대체적으로 테마를 정해본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CES 2023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XR기기 관련 종목들도 오늘 크게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나무가 같은 경우에 20% 이상의 급등세를 장중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ES 2023으로 이 XR기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늘장 ST바이오센서가 첫 참가를 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급등하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오늘 체크를 해봤고요. 12월 26일 월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휴장하게 되는 그런 주변국 증시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한산한 모습들이 드러났는데요.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어떤 흐름 보였을지 주변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0.6%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405엔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도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일단 연결고리를 조금 더 찾아보자면 미국 연준 측에서 근원 PCE 지수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점이 일단 호재였고요. 또 지난주 거래일에 니케이 지수도 국내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하셨을 이벤트가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이 연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정도가 좀 나왔습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에 퇴임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 완화를 좀 지속하면서 또 물가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중국 증시 가운데 일단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시면요. 0.6%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066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굉장히 길게 밀렸었죠. 거의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 위기감을 역시나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 1% 오르며 1,964포인트 선 현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보건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매일 코로나19 감염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중단을 했고요. 이 당국이 집계하는 공식 통계와 실제 감염자 수가 좀 크게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자 이 부분을 좀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감염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 중국 증시 흐름들은 코로나19 감염자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제약 종목들이 이 감기약 품절 사태 때문에 크게 움직이기도 해서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홍콩 증시입니다. 일단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오늘 휴장하는 국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챙기는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에서 휴장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모습이 조금은 한산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결국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확하게 6원 내렸고요. 1274원 8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10시 구간에 살짝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 안정과 더불어서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1280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증시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그래도 후반부 들어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3.45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2317.14포인트에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1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은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300선은 지키면서 점차 탄력을 높여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후 구간 들어 기관 쪽에서 현물 순 매수폭이 가장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2320선에 대한 돌파 테스트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이 부족했고요. 2317포인트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쪽에서 오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장 6,200억 가까이 매도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 422억 가까이 순매도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 눈에 띄게 사들였습니다. 오늘장까지 오늘 금융투자의 반발 매도세가 크게 들어왔고요. 오늘 기관이 6,605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가 3.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ST바이오센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2.2%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오늘장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섬유회복 업종이 1.5% 상승했고요. 그 뒤로 오늘 의약품 업종과 증권 섹터가 1%가량이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종이목재 업종이 0.5% 가까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보험 섹터와 금융 섹터, 전기가스 섹터가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0.24%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세액공제 규모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4% 하락하면서 57,9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SK하이닉스가 7만 원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적으로 7만 원대 가격 형성했고요. 오늘 종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7,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바이오 종목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기대감이 실렸는데요. 오늘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 2%가량 상승하면서 82만 2천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1.45% 상승했고요. 종가는 17만 5,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0.44% 상승하면서 45만 7,500원으로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장 1.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와 인터넷주들도 동반해서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 동반 오름세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기아 쪽으로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장 1.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3,700원으로 상승세를 마쳤고요. 이어서 현대차가 0.6%가량 상승하면서 15만 8천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장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0.4%가량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53,6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가 오늘장 17만 8,500원 터치하면서 0.3%가량의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제약주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국 정부가 신규 감염자 1일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서비스까지 멈출 정도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1, 2주 사이에 중국인들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 다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경보제약이 오늘장 16%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8,630원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와 대원제약 오늘장 상승세를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일파마홀딩스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줄이긴 했지만 1.1%가량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중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됐는데요. 오늘장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음봉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동홀딩스가 오늘장 5.8%가량의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LCC 항공사 관련 종목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명대까지 내려갔던 국제선 여객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308만 1000명을 기록했고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국내선 여객 수를 돌파했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일본행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말 시즌을 맞이하면서 LCC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에어부산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8.6% 가까이 상승하면서 2,535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티웨이항공과 TA홀딩스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오늘장 3.6% 가까이 상승했고요. 2,475원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3.43포인트 상승했고요. 종가는 694.68포인트에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대체로 부진한 흐름 연출했습니다. 69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되면서 690선에 안착하는 흐름 연출했는데요. 오후 구간 들어 695포인트 부근 접어들면서 횡보하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0.5%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이 3,413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도 물량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지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2,300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240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크라이나에 50억 규모의 허주막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가장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12% 상승하면서 66,1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동시호가 구간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6.15% 상승하면서 75,900원으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HLB 홀로 좀 부진한 흐름 연출했는데요. 오늘장 1.14% 하락하면서 325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셋업체들과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LNF가 오늘장 0.11% 상승하면서 183,100원으로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장 2.15% 상승했는데요. 114,200원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강보합권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97,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소폭의 내림세를 연출했습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42,650원으로 부진한 흐름 연출했는데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43,400원으로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은 가장 크게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장 4.84% 상승하면서 164,500원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지난 23일에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에 1조 6천억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이번 투자가 특히 내년에 생산될 차세대 광학 신제품의 공급 물량에 대응하는 것이란 전망에 조금 더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가 신형 아이폰 카메라 생산을 위한 것이란 이런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나무가가 오늘장 약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18,1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동훈 아나텍과 하이비전 시스템이 6%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엘컴텍 역시 동반 상승했고요. 오늘장 2.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피인수 소식에 따라서 주가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지난 6일에 다올투자증권은 다올 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각 규모는 현재 약 2천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M&A 시장에서 우선 협상자로 우리금융지주가 그런 대상자로 밝혀지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다올투자증권이 2%가량 상승했고요. 코스닥 쪽에서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약 13%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3,44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장비주인 CIS는 반도체주인 SFA가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인데요.
당초 최대 주준의 지분 매각 금액을 3천억으로 봤지만 1,773억에 양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장 CIS 주가 13% 이상 하락하면서 1,1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아스트 역시 최대 주주 변경을 동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연합자산 관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했고요. 오늘장 18% 하락하면서 4,1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